조선의 25번째 왕 철종. 그는 농부로 살다 왕이 되었고 백성을 구하려다 무너졌습니다. 왕위는 그의 것이었지만 권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담긴 시대의 비극,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조용히 되묻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통치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역사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저는 농부였습니다. 1849년 음력 6월 8일 강화도. 19살 이원범은 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려한 관복을 입은 노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영의정 김작은이었습니다. 전하, 대행대왕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왕실의 명에 따라 전하를 모시러 왔사옵니다. 원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일었습니다. 왕이라니, 짐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손에 쥔 호미가 떨어졌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방금까지 밭에서 김을 매던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당 끝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작은 뒤로 수십 명의 관리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들이 마당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원범은 입을 열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운명인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왕실의 명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출발 준비가 끝났어요. 원범은 난생 처음 말을 탔습니다. 어머니가 탄 가마가 앞서갔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강화도 초가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원범은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평생 일군 밭이 보였습니다. 아직 김을 다 매지 못한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다시는 저 밭을 밟을 수 없겠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농부로 살고 싶었는데 왜 하필 나를 택한 것인가.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향해 달렸어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강화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원범은 배전에 서서 섬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던 모든 날들이 저 섬에 남겨지고 있었죠. 해가 저물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멀리 한양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범은 그 불빛을 보며 떨렸어요. 저곳에서 나는 무엇이 되는가? 왕이라는 자리가 나를 구할까? 아니면 삼킬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배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1849년 음력 6월 9일 경복궁 근정전. 원범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골룡포는 무거웠어요. 익성관도 낯설었습니다. 손에 쥔 호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근정전 마루 아래에는 수백 명의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정각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왕을 맞이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원범은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자신이 오늘은 조선의 왕이 되어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서 물음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자리인가? 짐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즉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조 판서가 교명을 낭독했어요. 원범을 조선의 25번째 왕으로 책봉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날부터 원범은 철종이라 불리게 됩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철종은 편전으로 옮겨졌어요. 내관들이 극진히 예를 갖췄지만 철종은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랐죠.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어요. 화려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철종은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철종은 왕의 침전에 누웠어요.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강화도의 밤하늘이 떠올랐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던 하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던 마당,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평온한 시간들. 철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의 마음이 조용히 울부짖었습니다. 짐은 왕이 되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었도다. 이튿날 아침 조참이 있었습니다. 철종은 생전 처음 조참에 참석했어요. 영의정 김작은, 좌의정 김은근, 우의정 정원용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황곡, 군정, 삼남 지방의 흉년, 북방의 변경 상황. 모든 것이 낯선 용어투성이었습니다. 철종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김작은이 인사명단을 올렸어요. 전국의 요직에 사람을 배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종은 명단을 받아봤어요.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명단에는 모두 안동 김씨 가문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철종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참이 끝나고 철종은 편전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철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로 한양 거리가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짐이 왕이 되었으나 오히려 갇힌 것 같구나. 저 백성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며칠 후 철종은 대왕대비 순원왕후를 뵈러 갔습니다. 순원왕후는 70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철종을 보는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절을 올린 철종에게 순원왕후가 말했어요. 주상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조정의 일을 신하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의정 김작은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죠. 철종은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순원왕후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어요. 철종은 그저 형식적인 왕이 되면 그만이었죠. 철종은 데뷔전을 나와 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죠. 철종의 마음속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왕이란 말이오. 짐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오. 1년이 지났습니다. 1850년 20살 남짓의 젊은 왕은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참에 참석했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죠. 교지에 도장을 찍고 상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없었어요. 모든 중요한 일은 비변사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김작은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의 조카 김병국, 김병기, 김병학은 각각 호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맡고 있었어요. 안동 김씨가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종은 비변사 회의에 참석했어요. 김작은이 평안도 관찰사를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김병기를 청구한다고 했죠. 철종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김병기는 이미 병조판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요직을 겸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말하자 김작은은 답했어요. 병조판서는
다른 조카 김병학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철종은 침묵했어요. 결국 안동 김 씨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고 싶었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종은 편전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철종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내관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였고 취기가 올라왔죠. 철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짐이 왕이란 말이오. 허수아비란 말이오. 이 용상은 짐을 가두는 감옥이로다.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즉위 2년째인 1851년 철종은 혼인을 했습니다. 조정에서 간택이 진행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철종은 그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어요. 혼례식이 거행되었고 철종은 중전을 맞이했습니다. 중전의 이름은 김씨였고 훗날 철인왕후로 불리게 됩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침전에 마주 앉았어요. 중전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도 안동 김씨구나. 또 다른 감시자가 곁에 온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중전도 이 혼인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동병상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부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순원왕후는 후궁을 드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철종은 거부했지만 결국 몇 명의 후궁을 맞아들였죠. 그러나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도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철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리운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궁궐 안별전에 계셨어요.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철종은 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철종은 위로가 되었어요. 철종의 가슴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구나. 이곳에서 짐은 영원히 혼자인가. 1854년 무렵 조선은 깊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삼정문란이 극에 달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황곡 이자가 본래의 10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전라도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요구하는 백골징포가 횡행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만 과중한 세금을 졌죠. 철종은 매일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짐은 궁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날 조참에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헌부 지평 박규수가 상소를 올렸어요. 삼정문란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황곡, 군정, 전정이 모두 문란해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죠. 철종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강화도에서 살 때 황곡 때문에 고생하는 이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철종의 가슴 속에서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것이다. 짐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도다.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도다. 김자근이 끼어들었어요. 삼정 문제는 오래된 것이니 천천히 개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박규수를 바라봤어요.
박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철종이 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라. 비변사에서 조사하라. 김작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참이 끝나고 철종은 박규수를 불렀어요. 편전에서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규수는 삼정문란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황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제도인데 지방 관리들이 이자를 몇 배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에 대해 빚을 요구한다고 했죠. 군정은 더 심각했어요. 장정들이 도망가면 그 빚이 가족에게 떠넘겨졌습니다. 할아버지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내라고 독촉했죠. 전정은 토지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반들은 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만 과중한 세금을 졌습니다. 철종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의 마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짐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모습인가?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도다. 철종은 박규수에게 말했어요. 자세한 계획을 마련하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노라. 박규수는 절을 올리고 물러갔어요. 철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짐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1862년 초 임술년. 백성의 울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삼정이 정청을 설치했습니다.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 기구였어요. 박규수 등 개혁파를 핵심 조사자문 인력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철종은 교지를 내렸어요. 황곡의 이자를 낮추고 부당한 징수를 금한다. 양반도 부담하도록 군포 부과의 형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비토록 하라. 토지는 다시 측량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거둔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왕이 자신들을 구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달랐어요. 안동 김씨와 기득권 양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김작은은 은밀히 움직였어요. 삼정이 정청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고 지방 관리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죠. 교지는 전국에 내려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지방 관리들은 여전히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비변사가 뒤에서 방해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실망했어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1862년 2월 경상도 진주. 진주 목사 백낙씨는 탐욕스러운 관리였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계춘이라는 농민이 나섰어요. 수백 명이 모여 진주관하로 향했습니다. 탐관오리를 물리치자. 우리의 곡식을 돌려받자. 관하는 혼란에 빠졌어요. 목사는 도망갔고 백성들은 관하를 점령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열었죠. 수천 석의 쌀이 쌓여 있었어요. 백성에게서 거둔 것들이었습니다. 유계춘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백성들은 곡식을 나눠 가졌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주의 봉기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70여 곳에서 밀란이 발생했죠. 한양의 급보가 쏟아졌습니다. 철종은 경악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짐이 원한 것이 아닌데, 백성을 구하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비변사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김작은이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종은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김작은은 백성들이 무지하여 선동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철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이로다. 하지만 신하들은 군대를 보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철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철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성을 군대로 진압한다니. 짐은 그들을 구하려 했는데 이제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보내되 백성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 군대가 전국으로 파견되었어요.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주에서는 치열한 대치가 이어졌어요. 며칠간 대치가 계속되었고 결국 광군이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고 백성들이 다쳤어요. 유계추는 체포되었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라는 진압되었지만 많은 백성이 희생되었어요. 한양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했어요. 철종은 그 보고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편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영혼이 절규했습니다. 짐이 구하려던 백성들이 죽었도다. 짐 때문에, 짐의 무력함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여 일어났고 결국 죽었도다. 자책했어요. 며칠 후 유계춘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신은 왕의 개혁을 실행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를 역적으로 단죄했어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철종은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어요. 그의 마음이 울부짖었습니다. 짐 때문에 죽는구나. 짐의 무능함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구나. 유계추는 처형되었어요. 수십 명의 주동자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종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화도에 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임술련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제는 철종의 가슴에 남았어요. 임술밀란이 진정된 후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개혁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1862년 가을 비변사에서 상소가 올라왔어요. 삼정개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혁이 오히려 혼란을 불렀으니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철종은 그 상소를 받아보고 분노했어요. 그의 마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혁 때문이 아니다.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중단하면 백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가. 상소를 반려했어요.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어요.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다시 나섰습니다. 철종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어요. 주상의 무리한 개혁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백성들이 죽은 것은 주상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고집한다면 섭정을 재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죠. 철종은 충격을 받았어요. 섭정이 재개되면 짐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며칠 후 비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자근이 다시 상소를 올렸어요. 삼정이 정청을 폐지하고 개혁을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철종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둘동의 의사를 표했어요. 개혁파 관료들도 침묵했습니다. 김자근이 물었습니다. 전하, 윤호하시겠사옵니까? 철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영혼이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짐이 꿈꾼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지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한다.
삼정이 정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개혁은 끝났어요. 철종은 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아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철종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또 기울였어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중전을 불렀어요. 술에 취한 채 말했습니다. 짐은 실패했습니다. 백성도 구하지 못하였고 왕이로서 무능하기 그지없소. 중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철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소.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종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참에 참석해야 했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정전으로 향했죠. 조참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신하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듣지 않았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철종은 변했어요. 더 이상 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순원왕후와 비변사에 맡겼죠. 왕으로서의 의지가 꺾였어요. 철종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개혁파 관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박규수는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추사 김정희는 이미 헌종대의 유배를 마친 뒤 철종 제위 중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철종을 도우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863년이 밝았습니다. 철종은 33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몸은 야위었어요. 봄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였어요. 하지만 병은 깊어졌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기침은 심해졌어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이들이 여러 처방을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철종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참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혼자 침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강화도에서 밭을 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평온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의 시간들도 지나갔어요. 즉위식의 혼란, 비변사와의 갈등, 개혁의 시도와 좌절, 임술밀란의 비극,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철종의 마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짐은 무엇을 잃었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백성을 구하지 못했고 나라를 바로잡지 못했구나.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중전이 매일 문병을 왔어요. 침상 곁에 앉아 약을 올렸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종이 중전에게 말했어요. 고맙소. 이런 남편을 위해 애써주어 감사하오. 중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철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짐이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였소. 미안하오. 중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철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첩도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사옵니다. 하오나 서로를 이해하며 살았으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철종은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문병을 왔어요. 아들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원범아,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 철종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너는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어미는 자랑스럽구나. 철종은 흐느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으나 그 온기를 오래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종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울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철종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강화도에 밭이 보였습니다. 보리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철종은 그 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철종은 밭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철종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맛이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철종은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때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어요. 철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침전이었어요. 하지만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철종의 마음이 절절히 외쳤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구나.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종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영의정 김작은, 좌의정 정원용, 우의정 김병국이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종은 침상에 기대 앉았어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내관이 부축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짐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도다. 경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노라.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백성을 돌보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짐은 왕으로서 무능하였도다. 백성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짐의 한이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성의 울음이 곧 짐의 죄이니라. 경들이 대신 그 죄를 씻어주기를 바라노라.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1863년 음력 12월 8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철종은 의식이 희미했어요.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중전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관들도 침전에 대기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종은 눈을 떴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종의 마음속에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강화도의 하늘도 저렇게 밝아왔지. 내가 밭으로 나가던 새벽 해가 뜨던 그 순간들. 평온했던 시절이 그립구나. 입술이 움직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중전이 귀를 가까이 댔어요. 철종이 속삭였습니다. 강화도, 보리밭,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중전은 철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전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곡했어요.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3세였어요. 재위 14년 만이었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종이 울렸고 국상이 선포되었습니다. 전국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비록 개혁은 실패했지만 철종이 백성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장이 거행되었고 철종은 경기도 고향의 예릉에 안장되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어요. 조선국 철종대왕이라고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에는 철종의 진짜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어요. 강화도에서 밭을 갈던 농부, 백성을 구하려 했던 왕, 좌절하고 병들어 죽은 슬픈 임금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철종을 무능한 왕으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철종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무력했던 것이었어요. 권력이 없었을 뿐 마음은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시도한 개혁은 비록 실패했지만
씨앗은 남았어요. 철종 사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습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력을 숙청했어요. 비변사를 약화시키고 삼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했죠. 철종이 꿈꾸던 그 방향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철종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었죠. 예릉에는 사계절이 지나갔어요. 무덤 앞에는 가끔 백성들이 찾아와 절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철종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변했어요. 개항이 되었고 근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릉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철종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꿈을 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화도 밭에서 호미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별을 세는 꿈을요. 가난했지만 평온했던 왕이 되기 전에 그 시절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철종이 진정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철종은 권력의 꼭두각시였지만 마음만은 백성을 향했습니다. 그의 절망 속에서 자라난 개혁의 씨앗은 훗날 대원군의 손에서 다시 싹 텄습니다. 왕은 떠났지만 뜻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종, 백성을 위해 울던 왕.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잊힌 왕의 숨을 함께 이어주세요.